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이강무 멘토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다시 찾아뵙게 됐었는데요. 네, 이제 월요일도 제가 이 시간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과 한 주의 끝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종목세일즈 20분 알차게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전부터 해서 시장의 초점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주목을 했었죠. 중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장 초반 때부터 시장에 대한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일단 오전장에 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6.8%대의 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6.9%대 조금은 예상치보다는 나아진 모습으로 지표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 당국에서 계속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7%대는 무너진 모습이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도 비상체제가 걸린 만큼 중국의 경기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이 비단 아주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부분들은 아닌데요. 또한 또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들이겠죠. 아무래도 시장에 밀어주고 끌어내렸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중국에 대한 경기 성장률이 이 세계 시장에 대한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 시장 안에서의 실적 또 기업들의 실적도 한 번 더 고심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장 초반대에 강보합 출발을 했지만 이런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소폭 조정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나아진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조정과 제한적인 위치를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2024포인트대를 머물고 있는데요. 우선은 2000포인트대에서 계속해서 지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가졌었던 대형주 중심의 시장 이 투자 심리는 어느 정도는 지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예도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시장은 계속해서 이 대형주의 순환매에 집중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중소형주의 고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라면은 그래도 이 숨어있는 옥석과 같은 기업들을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숨어있는 옥석가리의 종목군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시장에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오중전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들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안들도 우리가 한번 또 이번 주 동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받아봤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드렸던 제 포트폴리오도 점검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소개드렸던 기업이 시장에서 가장 첫 번째 소개드렸던 유진기업인데요. 현재는 이 월요일 첫날 조금 시장에 대한 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1%대 수익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유진기업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건축 기자재에 대한 성장성이 눈여겨졌을 때 같이 함께 볼 수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유진기업을 소개하기 앞서서 상반기 때 소개하고 난 다음에 이 적지 않은 수익을 크게 내보이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종목세지에 출연하고 난 다음 소개드렸던 유진기업입니다. 하반기 때 이 종목을 좀 바라보기엔 좀 부담이 되죠. 지난 이 공중파에서도 이 시사 다큐로 해갖고 아파트 매매에 대한 이런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일단 금리 변동에 대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에 대한 거품이 어느 정도 좀
있다라는 이런 기사글 때문에 건축 기자재를 혹은 이제 건설 관련된 기업들을 바라보기가 조금 부담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초점에서는 아직까지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변동이 나타나지 않은 추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더 관망하면서 차후에 대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 건설 경기 부양 정책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리 없음을 또 이 초점을 맞춰서 유진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진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또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주가 차트 보면서 이 부분들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종목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 때부터 해서 꾸준한 건축 기자재에 대한 성장과 함께 큰 시세를 보였는데요. 한 차례 정도 기간적인 조정과 가격적인 조정을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주가를 되돌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본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마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번 이야기 들은 것처럼 이 포트폴리오 계속 유지하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유진기업 다음으로 소개할 수 있는 종목, 오늘의 종목 세일즈 준비하도록 하겠는데요. 소개하기 앞서서 이 종목의 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고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이 투자의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지만 이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는 참고되시는 부분들 인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종목은 IMBC입니다. 자, IMBC. 일단은 기업 몇명 들어봤을 때 친숙한 기업의 종목이죠. MBC. 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IMBC는 이 MBC 그룹의 이 인터넷 회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준비된 자료와 함께 이 IMBC를 왜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새로운 옥석거리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인데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은 MBC 전반적인 인터넷에 대한 컨텐츠 관련된 기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IMBC의 사업 매출 비중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이와 같이 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수에 대한 컨텐츠와 외수, 이제 수출에 대한 비중까지 합친다면은 대부분의 사업의 매출은 이 컨텐츠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컨텐츠에 대한 중요함은 사실 이제 미디어 산업에 대한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성장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컨텐츠를 미디어 시장의 왕이라면은 또 이 광고라든가 사업 부분에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사업까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컨텐츠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익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IMBC가 더 이제 그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컨텐츠에 대한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IMBC가 매출할 수 있는 부분들, 역시나 IMBC만 커가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미디어 시장이 커가는 환경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미디어 산업에 대한 미디어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앞으로 매출 추이와 그리고 주가에 대한 이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편에 점선으로 점선 배경으로 보이고 있는 이 부분들 확인해 본다면, 이 미디어 산업이 이 국내 시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진출을 아주 지금 한류바람과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4년도, 2015년도를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해외 시장으로 컨텐츠를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익히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서 그리고 해외 시장 판권했을 때 가장 큰 시장이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시장이겠죠. 아직까지는 이 컨텐츠에 대한 이 기술력이 국내 시장에서는 발달이 되었지만은 해외 시장까지 건너가기에는 아직 이제 성장하는 추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프로그램 드라마와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이 선전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IMBC 하면은 MBC라고 한다면은 가장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는 이 컨텐츠를 본다라면은 역시나 예능 관련된
컨텐츠가 중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다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이 24% 정도의 중국 컨텐츠 시장인데 점차 외국의 해외 시장으로 커나갈 수 있는 컨텐츠 시장 성장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컨텐츠로 하여금 다음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에서 가장 익숙하게 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IPTV에서 다시 보기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 서비스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이 VOD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드라마와 예능, 시트콤을 묶어서 보시는 부분과 그리고 큰 리얼리티, 이제는 예능에 대한 무슨 컨텐츠가 리얼리티에 가까운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리얼리티 하면서 MBC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바로 무한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무한도전을 하여금 이 중국에서 새롭게 중국판 무한도전, 한때는 조금은 무한도전을 표절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무한도전 중국판을 만들기 위해서 제휴를 지금 파트너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시청률 깡패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무한도전 파급 효과가 이만큼 커 있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겠는데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도 우리 시장만큼 또 시장 진입을 잘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한도전 이 프로그램에 대한 파급 효과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는 이 방송 컨텐츠 안에 간접 광고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 파일에서도 이 무한도전이 어떤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놓고 G마켓이라든가 아니면 혹은 다른 이런 상품을 통해서 간접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에서의 이 컨텐츠에 대한 통해서 광고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들 보신다면요. 일단은 이 기록이 지난해에 대한 결과 기록인데 KBS와 MBC만 두고 봤을 때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인지도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간접 광고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완전한 판권을 보이면서 해외 시장에서 방영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간접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인기 프로그램이 국내 시장에서 인기 프로그램이 해외 시장 컨텐츠가 수출됐을 때 이 광고 시장에 대한 득도 매출의 추이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이처럼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우리나라 시장과 해외 시장에서 매출을 높일 수 있는 MBC, 그러니까 이와 같은 컨텐츠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컨텐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시장을 키워갈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사업 용역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 플랫폼에 대한 이 우리나라 기술력이 해외 시장에서 이 기술력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이 IMBC가 독점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 시장을 파트너십을 최근에 와서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한다면 앞으로 이 한류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더 나아가진다면은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진다면은 IMBC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음 또 IMBC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하나 추가적인 사항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IMBC가 진행하고 있는 매출 전망치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대부분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업 비중이 높은 만큼 매출도 이 안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간접 광고라든가 이와 같이 사이트 플랫폼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광고 수익을 높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인력이라든가 이제는 한류 연예인 그리고 한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인력들도 해외 시장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출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과 올해 이런 매출 성장이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높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이와 같이 전망치를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은 이와 같이 이 매출의 사업 비중 안에 그 밖에 있는 추가적인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IMBC를 들고 왔는데요. 자, 일단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이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IMBC가 새롭게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실적에 대한 개선점, 또 모멘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소한 사이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IMBC를 설명하다가 이 사이트는 무엇일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자, 이 사이트는 해외 시장, 해외 쇼핑몰에 대한 구매 대행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그리고 지지난해부터 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됐을 때 연말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직구라는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구매를 하는 이 고객층이 많아지면서 이런 구매를 대행해주는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이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포터라는 사이트인데요. 일단 해외 직거래를 구매 대행할 수 있는 사이트를 할 수 있는데 IMBC가 이 구매 대행 사이트를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4년도 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보유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계절적인 시기를 맞이해서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해외 직구 이 소비에 대한 부분 쇼핑이 이루어진다면은 반사적으로 이 IMBC도 이와 같이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우선 IMBC 사이트를 또 가보시면요, 다른 사이트지만 이 우측 상단 부분에 IMBC가 이 아이포터와 연결되어 있는 이 사이트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아이포터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이 메인에 신대리와 구대리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해외 구매가 과거보다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해외 구매를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작성해내는 번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이 아이포터 사이트에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신대리는 이 신청 대리 그리고 또 구대리는 구매 대행이라는 이 홍보로 해서 사이트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리나라 안에서 해외 시장 쇼핑을 구매 대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이트가 구축이 잘 돼서 해외 시장까지 다시 한번 새롭게 진출한다라면은 과거에 별그대라는 드라마가 성공하면서 이 천송이 코트가 아주 유행이었는데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미디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터넷 법규가 많이 교정이 됐었죠. 그와 같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를 찾아서 역으로 구매 대행할 수 있는 사이트 구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이포터입니다. 이와 같이 이런 사이트 연결고에 있다라면은 이 드라마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예능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간접적으로 내보일 수 있는 홍보 그리고 쇼핑까지 담당할 수 있는 것이 IMBC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이포터를 통해서 이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모멘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해외 구매 직구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인프라가 갖췄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캘리포니아 그리고 미국, 뉴저지 또 일본, 중국 자 이와 같이 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쇼핑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현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진출이 용이하다는 점과 역으로 해외 시장에 대한 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해외에서 우리나라 쇼핑몰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진로도 유통 경로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같은 성장성을 두고 앞으로의 매출 추이를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 아이포터가 생겨난 거는 2012년도에 만들어져서 2014년도에 IMBC가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IMBC에 대한 사이트가 홍보가 되면서 이런 연결 통로에서 앞으로도 꾸준히 매출을 늘어날 수 있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드라마가 한 작품이 성공하게 되면은 드라마의 이 주인공들이 입고 있는 그리고 또 주인공들이 착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의 홍보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와 같이 이 부분들이 쇼핑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이 시나리오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 충분히 IMBC는 앞으로도 이 아이포터로 하여금 사업성이 기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모멘텀이 기존 사업과 새로운 신사업까지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절적인 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이 종목 꼭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IMBC를 지켜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보다 더 자세하게 가격적인 전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BC의 매수 포지션은 5,000원에서 5,300원으로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매수 편입된다면 목표가 9,000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에 대한 매수 편입과 그리고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면은 4,500원 선의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수가 밴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주가 차트 바로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IMBC가 그동안에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왔었는데요. 일정한 밴드 안에서 주가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부터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이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되는데도 특별한 시장에서 큰 이슈를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연말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아이포터에 대한 기대감을 더 실는다면은 이제부터는 계절적인 수혜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이 종목의 편입에 대한 밴드를 말씀드린다면은 5,000원에서 5,3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대량의 거래량이 분출되고 난 다음에 이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아이포터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도 꾸준하게 이 성장성을 보이고 있고 아이포터가 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동종목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성장 가치수로서 목표가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봉에서 그리고 주봉에서 보이지 않는 월봉선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월봉선에서 이 주가에 대한 새로운 신사업이 진행되는 시기가 2012년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사업에 대한 인프라 그리고 증대에 대한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기존에 이 사업이 진행되었던 2012년도 목표치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들인 비용과 그리고 이 부분들이 매출을 직결할 수 있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큰 가격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손절가 밴드를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4,500원 선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좀 다소 깊은 조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이 단기적인 측면도 매력적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놓치지 않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조정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비중을 늘리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좀 깊은 조정이지만 4,500원 선까지 리스크 관리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IMBC에 대한 첫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시장에 대한 기조가 많이 변곡점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벤트와 함께 주가의 등락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을 수 있는 또 IMBC와 같이 시장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성장 스토리 현장에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저 이강무 멘토와 황민영 멘토가 강연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부산을 방문했는데 이번 주에는 인천을 방문합니다. 자, 인천에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인천 본부점 지역은 9월동인데요. 이토타워 3층에서 강연을 준비하니까요. 많은 분들 현장에 오셔서 시장에 대한 옥석 가리는 다른 종목들까지도 시장에 대한 스토리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시장에 대한 변곡이 있다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점 참고해서 시장 또 헤쳐나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종목 세일즈 첫 시간이었고요. 또 주 후반, 주 마지막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